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35% 상승, 코스닥은 0.83%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. 최근에 이때부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시황과는 거의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죠. 단기 바닥이 나온 것 같으나 V자 뭐 이런 식으로 반등하기 좀 힘들 거고, 이 바닥을 잡는 가운데서 진통 구간을 좀 겪은 다음에 21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상승 흐름 전고점까지 향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. 여기서 일단은 코스닥이 21선을 돌파를 했고 좀 이렇게 또다시 안착하는 구간을 거치고 요렇게 좀 가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, 미국 증시가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갭뛰고 출발은 했지만, 항상 보면은 뭐 미증시 상승해서 우리 증시가 이제 갭을 띄우면 갭 띄우고 쏘는 경우보다는 거의 갭 띄우고 좀 밀리면서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어떤 뭐 메이저 세력들이 타임을 잡고 여기서 또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, 바로 예를 들면은 2023년에 들어와서 시장 상승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? 1월부터 3월까지 상승할 때 보시면 큰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, 그리고 나서 3월에서 4월 중순 정도까지 상승할 때의 요 모습, 항상 보면은 상승할 때 파동이 급등 급락 뭐 이런 식의 파동보다는 추세 타고 가다가 급락, 추세 타고 가다가 급락, 뭐 이런 식의 패턴을 일단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혹시 시장이 완벽한 상승 랠리로 좀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 이때랑 뭐 비슷한 모습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여기 이제 전고점을 뚫고 나서 이런 어떤 또 한 번의 상승 랠리 기회장이 펼쳐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미국 증시도 여기 전고점까지 일단은 한번 붙이러 가겠죠.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 쌍봉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돌파하면서 정말 불장이 한번 다시 한번 찾아올지, 그 부분은 일단 전고점에서 뭐 돌파하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썸네일 제목을 테마보다 이제는 섹터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이제 제목을 단 이유가, 저는 시장이 이제는 상승 흐름을 좀 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이제 진통 구간을 넘어서고 본격적으로 뭔가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개선되면,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시장이 상방이다라고 확신을 갖게 됐을 때는, 사실은 뭐 이제 테마주도 물론 장이 좋을 때는 움직임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섹터 종목들이 사실은 매매해서 가져가기엔 좀 더 좋습니다. 그래서 7월 한 달 장이 조금 요 구간에서 안 좋았을 때 초전도체랑 맥신, 양자기술까지 이어지는 요 테마들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?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본격적인 뭔가 상승 추세로의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, 이제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, 안 좋다기보다는 상승장이 아닐 때는 사실은 테마 장세가 강한 편이 있고요. 장이 상승장일 때는 섹터 종목들이 좀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. 그러다가 시장을 상승시키면서 섹터 종목들 올릴 거 다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이제 테마 장세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7월 좀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워낙 강하게 테마주들이 연달아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죽고 약간 이제 바닥에 있던 섹터 종목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, 이제 썸네일 제목으로 테마보다는 섹터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멘트를 드렸던 겁니다.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바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, 어제 이제 섹터 종목들을 많이 제가 짚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테마를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. 일단은 초전도체, 여기서 방향을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삼각수렴의 자리에 있죠. 그래서 얘가 혹시라도 더 갈 생각이면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최소한 어제 종가는 넘기면서 양봉 마감을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. 그래야
이 수렴 구간 안에서 방향을 위로 튼 거거든요. 근데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서 약간 이제 이 11선이라는 추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꼴이 됐잖아요. 그래서 아, 이거는 꺾이면 21선까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다. 그래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멘트를 오늘 좀 드리고 싶고요. 얘가 이제 다시 갈 생각이면 내일은 종가가 요 정도는 양봉으로 말아줘야 됩니다. 근데 내일 만약에 지금 시간에서 살짝 하락하고 있는데 1%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. 근데 내일 만약에 개파락 시작을 한다.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음봉이 떨어진다.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긴 투매가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초전도체 비롯한 맥신도 그렇고 요 테마이들은 조금 이제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. 예, 모비스 요런 애들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꺾이는 모양새가 나오죠. 덕성도 좀 마찬가지고 여기서 힘을 좀 받으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말아줘야 되는데 지금 졸졸졸졸 이렇게 이제 윗골이 달린 것들이 신성 델타테크가 한 번씩 쏠 때 이제 뭐 개인 수급, 뭐 이제 짝짓기 매매 하시는 분들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. 내일 이렇게 양봉을 말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. 그나마 뭐 파워로직스가 바닥권에서 좀 돌리고는 있지만 어찌됐건 초전도체 종목들의 운명은 신성 델타테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이 나올지 양봉이 나올지 모르는 자리,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보여진다라는 멘트를 좀 드립니다. 그리고 초전도체가 죽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뒤를 이어서 상승이 나왔었던 양자기술 애들도 뭐 여기서 이제 단발성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다시 추세를 뭐 전고점을 넘기면서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까? 지금으로선 조금 일단 의문이 들고요. 휴비스, 경고, 코닉 오토메이션도 이런 구간에서 보면은 반등이 일단은 나올 부분은 다 나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. 나인테크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이제 양자기술 애들이 그나마 좀 마지막에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뭐 맥신이나 초전도체보다는 조금 더 뭐 반등도 좀 주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. 얘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움직였기 때문에 뭐 세력들도 남은 잔량도 좀 털고 하려면 한두 번의 반등은 좀 줄 수 있겠으나 추세적으로 뭐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제 의문이 든다. 뭐 아예 뭐 못 간다라고 본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지수가 좀 좋으면서 섹터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오늘만 해도 뭐 AI 로봇 반도체 쪽으로 수급 쏠려버리니까 최근에 강했었던 뭐 초전도체 맥신 양자기술 거기다가 이제 오염수 관련주들 완전히 다 죽어버리잖아요. 그러고 나서 섹터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또 다 나올 만큼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테마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런 이제 순환매를 좀 잘 좀 타시면 좋을 것 같고 오염수 관련주들은 이제 시장이 좋아졌을 때 힘을 좀 못 받는 성격이 있어요. 어찌됐건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건 사고 관련된 테마는 전통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. 그래서 얘네들도 뭐 떨어지면서 기술적 반등은 산발적으로 줄 수는 있겠죠. 다만 얼마나 다시 강한 모습을 보일지는 충분히 좀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뭔가 좀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더 뭐 강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뭐 이제 일본 제품들을 보이콧하는 문제 가지고는 또 반등이 나오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혹시라도 반일 감정 혹은 이제 반일 운동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. 그러면은 얘네들은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는 있겠죠. 네,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모남이나 신성통상 쪽이 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테마는 뭐 요 정도 좀 일단은 보고 있고요.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세를 참 잘 내면서 잘 갔을 때 요럴 때 있죠. 요럴 때 이제 재료의 특성이 뭐냐면은 뭔가 기대감을 계속해서 우리가 갖게 할 수 있는 그 일정 같은 것들이 항상 있었습니다. 뭐 폴란드
뭐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뭐 한 2주 뒤 혹은 뭐 한 달 뒤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기대감으로 뭔가 이제 추세를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뉴스는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은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조금 좀 흐름을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뭐 아직까지는 그다지 뭐 나이스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서전 기전만 위에서 좀 버티고 있고 얘도 뭐 여기서 이제 고꾸라지지 않고 이렇게 241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 좀 좋아 보이고요. 2등주였던 뭐 오르비텍도 너무 좋지 않죠. 올려놓고 뭐 상한가 근처에서 털고 버리는 모습이 너무 좀 확연하죠. 여기서 이제 다시 쭉 밀었다가 다시 뭐 쭉 땡기든지 이래야 원전주들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권에서 저출산 관련주인 꿈비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제 얘가 좀 한번 움직일 때 보면은 끼가 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뭐 요런 정도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. 다른 저출산 관련주들도 이렇게 지리하게 가지고 오던 하락 추세를 살짝 돌려놨거든요. 아가방 컴퍼니도 한번 볼까요? 일단 뭐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다가 한번 뚫어놓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돌리는 자리라서 저출산 관련주들은 살짝 이제 뭐 스윙 관점으로 뭐 좀 이렇게 매력 있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이제 2차 전지랑 뭐 반도체 이렇게 메인 섹터들은 제가 워낙 많이 다뤄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이제 변두리에 있는 그런 테마나 섹터들을 위주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어제 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요. 동훈 아나텍도 그러니까 동훈 아나텍이랑 아이센스랑 혈당 측정 이제 재료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동훈 아나텍이 여기서 여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고점 대비 50% 거의 이제 뭐 반토막 정도가 났죠.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저점을 다져가고 있는데요. 여러 번 요때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이 종목을 다뤄드렸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대로 죽을 것 같지가 않아서 크게 반등이 한번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저도 좀 추적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동훈 아나텍도 여기서 이 반토막에 대한 뭔가 좀 시원한 상승이 있죠. 네, 그런 시원한 슈팅이 한번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지금 차트를 잘 만들어 놨어요. 아이센스도 어제 방송에서 제가 멘트를 드렸는데 보시면 여기 요 정도가 딱 이제 매물대가 될 것 같아요. 35,000원. 뭐 낮게 잡으면 34,6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서 살짝 뛰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오늘 만약에 이제 시간에가 갭이 뭐 한 2%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내일 뭐 미장이 또 좋은 모습 보여준다거나 하면 내일 갭으로 만약에 35,000원을 넘기고 시작해서 수급이 파바박 들어온다 그러면은 슈팅이 한 번 정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. 뭐 갭 띄고 또 하루 정도 이렇게 밀 수도 있겠죠? 그러다가 뭐 이렇게 만다든지 아무튼 움직임을 좀 잘 지켜봐야 돼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. 의료 AI 어제 말씀을 드렸고 루닛이 여기 이제 전고점을 다시 한번 향해서 가는 흐름으로 지금 추적을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멘트 뭐 드렸었고 의료 AI도 분위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혹시 이제 시장에 뭔가 재료가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신고가에 실패하고 밀렸다가 다시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요 부분이 좀 재료로 되면서 AI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오늘 완전히 정말 멋있게 AI 및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았죠. 그리고
항상 보면은 그 엔비디아 이슈가 있을 때 약간 이제 가벼운 종목 중에는 얘가 항상 대장을 했었어요. 이때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 냈을 때도 C랩이 상한가를 갔죠. 그리고 얘랑 이제 MDS 테크 두 종목이 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, 이게 캠을 크면은 되게 좀 HTS가 느려진다고. 왜 이러지? 이따 가겠습니다. MDS 테크, 여기다 해야 되겠다. 네, 아무튼 이렇게 두 종목 이제 C랩이 이제 저번 같은 경우에는 갭 뜨고 이렇게 이제 힘없이 그냥 밀리면서 단발성으로 죽었거든요. 근데 요 때랑은 좀 AI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어서 AI가 또 쉽게 죽지 않을 수 있잖아요. 이번에는. 그래서 이번에도 갭을 띄우고 단발성으로 죽을지 아니면 추세를 한번 만들어 갈지 C랩이랑 MDS 테크 두 종목도 조금 이제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마음 AI 역시나 여기 이제 박스권을 이제 갭을 띄우면서 슈팅이 한번 나오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멘트였는데 오늘 역시나 굉장히 좋은 슈팅 나왔고요. 솔트룩스나 뭐 셀바스 AI 이런 애들은 오늘 장중에 마음 AI 따라서 상승이 나오다가 일단은 음봉으로 좀 죽는 모양새네요. 여기서 다시 좀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전고점까지 도달을 하는 그림으로 가는지 그런 부분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, 당연히 뭐 이제 한미반도체랑 이스페타시스도 또다시 신고가 갱신하러 가는지 이런 흐름들 봐야 되겠죠. 이스페타시스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또 가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지, 그리고 AI가 움직이면 로봇이 항상 뒤따라 움직인다라는 멘트를 어제 방송에서 제가 드렸는데 오늘 역시 유진 로봇이 대단한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로봇주들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은 있긴 했는데 어찌됐건 오늘의 이제 주인공은 사실은 AI잖아요. 로봇은 아니었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엄청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다만 조만간 또 시장이 뭔가 좀 이렇게 힘있게 상승을 해주는 날에 언젠가는 로봇주들이 한번 날 잡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애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. 얘네들은 거래 대금이 좀 너무 일단은 작아서 단발성으로 죽는지 조금 견고하게 흐름을 가져가는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다가 이 역배열을 완전히 이겨내고 여기서 안착을 하면 그때 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급하게 오늘 상한가를 쏜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갭 띄우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. 네, 그 정도. 그리고 야,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진짜 쉽게 못 갑니다. 그러니까 얘네들을 안 땡기니까 뭐 반도체랑 뭐 AI랑 아무리 올라도 오늘 뭐 지수 0.83% 코스닥 상승이잖아요. 지수를 언제 하루 날 잡고 확실히 땡겨야 되겠다. 뭐 1에서 2% 정도 땡긴다. 그러면은 그날은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를 움직여야 되지 않나.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한데, 야, 생각보다 참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. 2차 전지를 여기서 너무 이제 과하게 죽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흐름을 흘러갈런지 저도 좀 참 궁금하네요. 과연 정말 에코프로가 또다시 여기를 돌파를 해줄지 저도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어떤 11선이나 이런 거 깨기 전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요. 여기서 뭐 만약이라도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일단 좀 후퇴했다가 다시 본다든지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. 일단 뭐 내일이라도 이렇게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마지노선은 한 21선을 깨면 그때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후퇴했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21선을 안착하면 본다든지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. 뭐 에코프로 BM도 뭐 한 여기까지 다시 떨궜다고 이렇게 이제 양복 말아주는지 그런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네,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